집안에 암 유발 물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발암물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버려야 하거나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정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암 유발 물질, 첫째, 영수증과 플라스틱 용기. 우리가 물건 계산 후 받는 영수증에는 비스페놀A라는 화학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비스페놀A는 줄여서 BPA라고도 부르죠. 종이 영수증은 대부분 열전사 방식으로 인쇄가 되는데 BPA가 열감지 코팅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비스페놀 A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켜 유방암, 여아의 성조숙증 등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정자수 감소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뇌질환 등 신체 여러 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스페놀 A가 사용된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손에 로션, 손소독제 등을 바른 상태에서 영수증을 만지면 BPA 흡수율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가계부 정리할 때 영수증을 이것저것 맨손으로 만졌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BPA는 물병, 반찬통 등의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PA는 열에 약해서 뜨거운 음식을 담는 등 고온에 노출되면 녹아서 인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BPA는 통조림 내부의 금속 표면에 코팅제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통조림을 섭취할 때 소량이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캠핑할 때 통조림 캔을 그대로 불 위에 올려서 조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BPA 용출량이 많아지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드라이클리닝 비닐 커버도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가요? 드라이클리닝한 옷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TC, 즉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석유화학 부산물로 세정작용이 뛰어나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할 때 사용합니다. 세탁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유용한 물질이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암,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장기간 노출 시 뇌신경세포가 파괴되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물질은 드라이클리닝이 끝난 후에 휘발되긴 하지만 일부가 옷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라이클리닝이 끝난 옷을 바로 입거나 또는 세탁소 비닐 커버를 그대로 씌운 채로 옷장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발암물질이 피부에 묻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드라이클리닝한 옷은 세탁소에서 가져온 즉시 비닐 커버를 벗겨서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 3시간 이상 널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도 인체에 유해합니다. 대부분의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재질로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야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팅 소재로 사용되는 과불화 옥탄산은 암 유발, 불임 등 여러 가지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과불화 옥탄산을 사용한 프라이팬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그 이후에 제조했거나 수입한 프라이팬에는 다행히 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면 마모가 되어 코팅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코팅 밑에 깔려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되어 음식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프라이팬에 알루미늄을 섭취하더라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나이가 든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답니다. 알루미늄이 과다하게 몸속에 쌓이면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치매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사용해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음은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은 옷장 속 벌레 퇴치를 위한 조명이나 화장실 악취 제거를 위해 탈취제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나프탈렌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프탈렌의 유해성 때문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농수산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주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나프탈렌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망막을 자극해 백내장, 급성신부전,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나프탈렌이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VC 재질의 매트도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에 매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PVC 매트는 충격 흡수력이 좋아 아이들이 뛰거나 넘어져도 다칠 염려가 적고 방음 효과가 있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물이나 음료를 쏟아도 방수가 되고 청소가 용이해서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매트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내분비계 교란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식 능력 저하를 비롯해 신장, 갑상선 등 신체 여러 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 유통되는 PVC 매트 중에는 기준치 이상의 가소제를 사용한 제품도 있으니 매트를 구입할 때는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매트는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며칠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펼쳐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냄새와 유기화합 물질이 휘발되니까요. 더불어 새 매트는 물걸레로 표면의 먼지와 오염물을 닦아낸 다음 건조시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래 사용할수록 유해 성분 유출량이 점점 증가하므로 3년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것은 암유발 물질은 아니지만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락스입니다. 락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유해가스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뜨거운 물과 함께 사용하면 독성이 있는 염소가스가 다량 생성되어 두통이나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뜨거운 물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락스를 식초나 구연산 등 산성 세제와 섞어서 사용할 때도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세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